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슨이 도망쳤다고요? 독일 법정에서 벌어진 이 한 사건이 15년간 다이슨만을 믿어온 한 전문가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삼성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이란 단어의 의미조차 바뀌게 만든 진짜 기술의 힘. 그가 직접 경험한 충격과 감동의 전환점,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전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15년간 다이슨과 함께 일해왔고 이 브랜드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저 디자인 좋은 아시아 브랜드 정도로 여겼죠. 한국 기업들이 항상 그랬듯이 서구 기술을 모방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독일 법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이슨이 삼성을 상대로 광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다이슨의 편에 섰습니다. 흡입력 400와트? 거짓말일 거야. 그날 아침 독일 소비자 포럼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자사 무선 청소기 광고에서 흡입력 400와트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다이슨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삼성은 늘 과장 마케팅을 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슨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다이슨이 발명한 사이클론 기술, 그 혁신적인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지위, 이 모든 것이 삼성 따위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과장 광고 다이슨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여러 매체에서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았고 한결같이 다이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삼성이 측정 방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단순한 아시아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모방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로 애플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었고 가전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었죠. 며칠 후 제 확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 당당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과장 광고였다면 이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다이슨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이슨을 맹신하게 된 배경에는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이슨과 삼성 사이에 벌어진 특허 분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다이슨의 유럽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형성되었죠. 당시 다이슨은 삼성이 자사의 사이클론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 소송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결국 모방자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삼성은 또 다른 모방작을 만들어냈군요.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이슨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의 혁신적인 사이클론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였고 삼성 같은 후발주자가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그 시절 유럽 가전 시장에서 삼성의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 디자인은 괜찮지만 기술력은 의심스러운 회사. 소비자들도 삼성 제품을 구매할 때 가성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러 매체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혁신과 모방의 차이였죠. 다이슨은 발명가이고 삼성은 모방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제 글에 공감했고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서구의 기술을 가져와서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죠.
이런 인식은 비단 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 삼성, LG 모두 저렴한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인텔을 추월했다는 소식,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들 말입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모방자에서 혁신자로 변신하고 있었는데 저는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게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이 다이슨의 법적 조치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 자체가 예상 밖이었거든요. 과거의 삼성이었다면 조용히 광고를 수정하고 사과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달라졌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저는 다이슨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초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이 SLG 공식 인증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SLG는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제품 안전 인증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저조차도 이 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없었죠. 400W 흡입력 SLG 공식 인증 완료. 삼성의 보도자료를 읽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SLG가 거짓 인증을 해줄 리는 없었거든요. 독일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이 자신들의 명성을 걸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뒤따라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측에서 다이슨의 측정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국제표준 측정법과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했다는 주장이었죠. 다이슨이 측정을 잘못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슨은 청소기 분야의 절대 강자였고 측정 기술에서도 업계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다이슨의 측정 방식을 문제 삼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독일 가전업계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삼성의 주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전문가들이 삼성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측정 환경과 조건을 보면 삼성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의 한 교수가 방송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교수가 삼성을 지지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유럽 청소기 제조업체 협회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측정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이슨에 대한 신뢰, 서구 기술의 우월성,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이슨은 분명히 반박할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슨 측에서 아무런 반박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을 텐데 이번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독일 법원에서도 다이슨 측에 추가 입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이슨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다이슨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자신들 편이라면 왜 당당하게 나서지 않는 걸까요? 삼성처럼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12월 셋째 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이슨이 조용히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입니다.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려졌죠. 저는 그 순간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망친 거야?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다이슨이 법정 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물러선 걸까요? 저는 급히 다이슨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상 결정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동반자가 저를 완전히 외면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삼성 무선 청소기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며 테스트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공지능 자동 청소 모드를 처음 작동시켰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청소기가 스스로 바닥 상태를 인식하고 흡입력을 조절하더니 카펫과 마루를 구분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청소기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청소기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흡입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청소하는 기계였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했고 먼지통이 찼을 때 자동으로 알림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흡입력이었습니다. 다이슨 제품과 나란히 놓고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삼성 제품이 확실히 더 강력했습니다. SLG 인증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제가 그토록 믿었던 다이슨의 기술적 우위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더 부끄러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성의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했고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예측이 틀린 것을 넘어서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감정적 편견에 휩쓸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삼성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닌 진정한 혁신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이슨에 대한 맹목적 신뢰도 깨졌죠. 삼성 무선 청소기를 직접 사용해 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청정 스테이션 플러스라는 기능에 매료되었죠. 청소가 끝나면 청소기가 스스로 충전대로 돌아가 먼지를 자동으로 비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것이 과연 청소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구나.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프리미엄의 개념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싼 가격과 유명한 브랜드가 프리미엄이라고 여겼는데 진정한 프리미엄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술의 완성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청정 스테이션에서 먼지가 자동으로 압축되고 봉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능이었습니다. 청소기가 집안의 구조를 학습하고 최적의 경로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작은 로봇 하나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근처에서 자동으로 멈추고 가구 사이의 좁은 틈새까지 정교하게 청소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다이슨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슨은 강력한 흡입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했지만 이런 지능적인 기능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제가 15년간 다이슨에 대해 가졌던 충성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브랜드가 사실은 기술 발전에 뒤처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강자가 항상 선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았죠. 삼성의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도 모든 것이 직관적으로 작동했고 청소 후의 관리마저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라고 느꼈습니다. 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높은 가격과 유명한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기술과 서비스가 진정한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이슨 제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제품이지만 더 이상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말입니다. 2025년 초 저는 충격적인 시장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다이슨의 점유율이 70%에서 10%로 급락했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 처음에는 데이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장 조사 기관의 자료를 교차 검증한 결과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삼성과 LG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35%, LG가 2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일 시장을 완전히 재편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합쳐서 60%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주연으로 올라서 있었고 오히려 서구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단순한 브랜드 가치보다는 실질적인 기능과 편의성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능, 자동 먼지 비움, 스마트 연동 등 삼성과 LG가 제공하는 혁신적 기능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특히 독일 소비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워낙 품질에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그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으로 선택합니다. 베를린에 사는 주부 마르타 밀러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20년간 다이슨을 사용했던 그녀가 삼성으로 갈아탔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사례들이 독일 전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독일 법인에서 저에게 홍보 전략 컨설팅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15년간 다이슨과 함께 일했던 제가 경쟁사로 넘어간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저는 삼성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었고 진정한 혁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삼성과 함께 간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죠.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일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독일 소비자들에게 삼성 무선 청소기의 기술적 우위를 알리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의 과정을 담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메시지로 담았죠. 삼성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 후 독일 주요 매체들에서 놀라운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피겔, 포쿠스, 베를트 같은 권위 있는 언론들이 앞다투어 삼성 무선 청소기에 대한 심층 리뷰를 내놓았습니다. 삼성, 기술과 신뢰 모두 갖춘 브랜드로 거듭민하다. 슈피겔의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주간지가 한국 기업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기사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까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최대 전자제품 리뷰 사이트인 테스트베리 히트에서 삼성 무선 청소기가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사용자 만족도 98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였죠. 한 번 써보면 돌아가지 못한다. 함부르크에 사는 엔지니어 한스 크리거의 리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일 제품만 고집했던 사람이었는데 삼성 청소기를 사용한 후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자동 먼지 비움 기능 때문에 더 이상 먼지를 만질 필요가 없다며 극찬했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거든요.
삼성이 만든 것은 단순한 청소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이었습니다. 특히 독일 가정주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청소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은 독일 여성들이 삼성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뮌헨의 주부 안겔라 슈미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청소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독일 제품이 최고라고 맹목적으로 믿었을 텐데 이제는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삼성 청소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아내도 직접 사용해본 후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애완동물 털 제거 기능에 감탄했죠. 저희 집 골든 리트리버의 털 때문에 항상 고생했는데 삼성 청소기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는 기술이야. 아내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였죠. 그 즈음 독일 가전 박람회에서 삼성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삼성 제품을 체험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있게 기술을 설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기술은 결국 진심을 이긴다. 그날 저녁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삼성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진정성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깊은 회고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였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다이슨을 넘어섰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깊이, 사용자 경험의 완성도,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모든 면에서 삼성이 앞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혁신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이슨의 사이클론 기술도 분명 혁신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혁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진화하는 혁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스마트 연동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을 청소기라는 일상 제품에 완벽하게 녹여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죠. 편의성 측면에서도 삼성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청정 스테이션의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은 청소기 사용에서 가장 불쾌한 과정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먼지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는 특히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위생 측면에서의 진보도 놀라웠습니다. 헤파 필터 시스템과 자외선 살균 기능까지 갖춘 삼성 청소기는 단순히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집안의 공기질까지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적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기술이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의 지속적인 진화 의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계속 개선되고 새로운 청소 모드가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방자가 아니라 창조자였다. 제가 삼성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오해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방자의 단계를 벗어나 창조자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삼성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다이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혁신을 멈춘 브랜드에 대해 할 말이 없거든요. 대신 삼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구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은 진심을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진정성 있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삼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기업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